그래서 오늘은 그 인사이드 아웃 2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보고 왔는데 오랜만에 영화를 아내랑 같이 봤어요. 보통은 저 혼자 많이 보는데 우재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시기가 돼가지고 둘이 같이 영화를 보러 갔다. 인사이드 아웃 2 리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인사이드 아웃 1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인사이드 아웃 2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박스오피스 1위에요. 예약률 58.6%고 4일 만에 누적 관객력 135만 명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매 분포를 보니까 여자가 65%더라. 남자가 34%밖에 안 되더라. 이거 남성향이 아닌가 보지? 나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리고 더 놀랐던 거는 연령별 예매 분포다. 어떻게 40대가 제일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 이런 게 있어? 이거야말로 진정한 이 세계가 아닐까? 아니 40대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신기하다. 실제로 이거를 보러 40대 여성이 예매를 해서 간다는 거잖아. 애들 데리고 보러 가는 건가? 아, 엄마 계정으로. 애들이 볼 만한 애니메이션은 아니거든 사실. 애들이 보면 되게 재미없어. 따분한 애니야. 왜 그런지는 나중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이드 아웃 1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인사이드 아웃이 처음 제작할 때는 완전 쪽박찬 애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작한 사람들도 시사회 때 이거 너무 애니메이션이 어렵다, 진짜 개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게 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 수상을 했죠. 침체기에 빠진 픽사를 부활시키는 신호탄이 되었다. 물론 그전에도 픽사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벅스라이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니모를 찾아서도 있고요, 인사이드 아웃도 있고요, 카도 있고요, 토이스토리도 있고요, 월리도 있고요, 몬스터 대학도 있고요, 인크레더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도 있고,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이 픽사 로고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얘가 있는 게 이제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여기가 그냥 PIXAR이라고 영어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픽사에서 예전에 룩소 주니어라는 애니메이션을 3D로 만든 적이 있는데, 이때만 해도 애니메이션이 전부 다 2D로 나올 때였어요. 3D 애니메이션이 존재하지 않는데 2D 애니메이션 사이나 극장 시작하기 전에 약간 예고편용으로 1, 2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든 게 있었어요. 그거를 약간 기술 보여주는 용으로 관객의 반응을 체크하려는 용도로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지금은 픽사의 마스코트가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일으킨 회사로도 알려져 있죠. 원래 이제 픽사가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북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인 스타워즈 시리즈를 만들던 조지 루카스 감독이 운영을 하던 루카스 아츠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3D 관련 특수 CG 작업을 하던 작은 스튜디오 안에 스튜디오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조지 루카스가 돈이 없어지면서 이거를 팔 때 스티브 잡스한테 팔았죠. 그래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이걸 사가지고 토이스토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대박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요거가 대박을 치면서 다시 애플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이 픽사라는 회사인데, 제가 처음 봤던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인어공주입니다. 제가 이거를 1989년도에 처음 이제 극장을 가서 봤는데 5살이었죠 그때 당시 나이로. 제가 처음 극장을 간 게 이겁니다.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 극장이 인어공주였고,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더빙판인지 자막판인지 그게 기억이 나질 않는데 엄청나게 인상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애니메이션들을 전부 다 극장을 가가지고 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1989년도부터 1999년도가 디즈니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인데, 이때 나오던 애니메이션이 전부 다 대박을 쳤던 해였어요. 뭐 인어공주라던가 미녀와 야수라던가 알라딘, 라이온킹, 포카혼타스, 그 다음에 노틀담의 꼽추, 헤라클라스, 뮬란, 타잔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만 해도 나오는 족족 그냥 대박치던 때였습니다. 타잔부터 약간 좀 휘청거리긴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얘네는 주제가가 나오면 무조건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장에서 이런 노래를 그냥 막 틀었었잖아요. 그때 진짜 어디에나 들어가면 이런 주제곡들이 항상 나오던 때였습니다. 타잔 같은 경우도 주제가 많이 나왔었고, 저는 여전히 팝송을 부른다면 디즈니 노래 중에 하나를 부를 수 있는 상태고 거의 가사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카세트 테이프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오갤에 나오는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새는 mp3 파일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비닐 테이프 같은 걸 이렇게 감으면 노래가 나오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이런 것들을 들었다. 디즈니 노래 모음집들 이런 거 있었거든요. 들으면서 살았는데 실사화가 굉장히 잘 됐죠. 사실은 이게 다 3D 기술입니다. 픽사로 인해 가지고 꽃핀 3D의 기술들로 만들어낸 것들. 라이온킹 같은 경우도 실사화를 했죠. 근데 말이 실사화지 사실은 이제 3D 아트였다. 그리고 나머지도 실사화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미녀와 야수도 실사화 잘 됐죠. 그 다음에 알라딘도 실사화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박아요 이렇게. 사실 이거는 제가 안 봤어요.
저는 이제 제가 안 본 거가 몇 개가 있는데 인어공주는 쳐다도 보지도 않았고 이거는 나중에 디즈니 플러스에 풀려도 안 봤습니다. 뭔가 말도 안 되는 설정을 갖다 붙여가지고 저로서는 조금 보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다시 이제 뭐 실사화를 하나 더 만든다 그래요? 실사화는 이렇게 해야지. 이거 뭐 하나 실사화라고 하는데 그잖아요. 여기 정신 차렸나 봐요. 인어공주가 사실상 저 실사화 작품으로 인해 가지고 돈 좀 많이 손해 봤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또 실사화 작업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캐스팅 멀쩡히 된 것 같네요. 이거는 이제 괜찮다. 자, 다시 얘기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1이 한국에서 그럼 대박이 났냐? 대박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관객 수 496만 9,735명이잖아요. 500만이에요, 500만. 그리고 이제 제작비가 1억 7,500이 들었는데 북미에서 3억 5천을 벌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8억 5천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북미랑 월드 그럼 합쳐야 되는 건가? 12억인가? 네, 꽤 많이 벌었죠. 한 6배 치기를 한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이거 일대 당시에 발표했을 때만 해도 망할 줄 알고 2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잘 돼가지고 이제 2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9년 만에 나온 두 번째 작품이에요. 9년 만에. 요런 이제 영화 리뷰를 하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원을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원에 나오던 캐릭터들이 2에도 나와가지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 주인공들이 여기 지금 5명인데 왼쪽부터 분노를 관장하는 녀석이고 이제 얘가 화날 때마다 이 콘솔을 건드리면 사람이 화를 내요. 얘가 이제 역겨움인가? 그거고 얘가 이제 기쁨이고 그다음에 얘가 소심이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슬픔입니다. 이런 캐릭터들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1편에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안 보고 바로 2로 들어가면은 2의 캐릭터가 4명이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총 9명이잖아. 근데도 2 주인공은 얘네들인데 얘네의 기본적인 습성이나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영화가 반쪽밖에 못 봐. 그래서 원을 꼭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원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가 어렸을 때부터 나오는 장면부터 쭉 해가지고 잘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주인공 머릿속에 있는 이런 감정들인데 얘 말고도 이제 부모님 머릿속에도 당연히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이 기쁨이라는 요소를 관장하는 애가 주로 이제 가운데의 리더로 활동을 하는데 이런 기쁜 일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기억 구슬 같은 게 생겨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 같은 구조죠. 이런 거를 어떻게 할지를 관리하는 애가 이제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리더 역할이 항상 기쁨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엄마 감정에서 리더 역할은 이제 슬픔이고 아빠 감정에서 리더 역할은 분노예요. 근데 이게 되게 디테일한 게 뭐냐면은 제가 감독 인터뷰를 하나 찾아본 게 있는데 이 주인공은 어린애잖아. 그래가지고 감정들이 주체가 안 돼. 감정들이 주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어. 약간 좀 차분하지가 못해.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인들의 감정은 전부 다 의자에 앉아 있거든.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정에 대한 컨트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돌발적으로 뭐 이런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어른들의 감정들은 다 앉아 있는 걸로 표현했다. 이런 감독 인터뷰가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콘솔도 되게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돼 있고 뒤에 막 커튼도 쳐져 있고 막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아빠 감정들은 여기 콘솔부터가 무슨 오락기 붙여놓은 것 마냥 졸라 투박하죠. 철판으로 돼 있고 버튼도 몇 개 없을 것 같고 뒤에 난장판입니다. 이런 이제 디테일한 설정들이 굉장히 봤을 때 재밌다.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 원의 주제가 뭐냐면은 얘네 둘이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쁨이랑 슬픔이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픔이는 온몸이 다 파랗잖아요. 그리고 다른 애들도 빨간색은 눈알도 다 빨간색이고 얘도 녹색이고 얘도 보라색이고 다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애만 색깔이 섞여 있어요. 머리랑 눈이 슬픔의 색깔이랑 섞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편의 주제는 그겁니다. 기쁨과 슬픔은 항상 같이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기쁨은 슬픔을 이해했을 때 나오는 감정이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그 1편의 이 기쁨이는 설정상 이 슬픔이의 일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2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2 얘기를 할 건데 이 밑에 있는 녀석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얘네는 이제 언제 추가가 되냐? 주인공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나온다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단순한 감정들만 느끼다가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어가지고 여러 가지 감정이 추가된다는 설정으로 나온 건데 추가되는 설정들이 불안이, 엔자이어티라 그러죠. 미래에 대한 불안, 뭐 현재에 대한 불안, 사람 관계에 대한 불안, 내 감정에 대한 불안,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당황이, 쪽팔림을 느낀다 이거죠. 왜 어렸을 때는 아무렇지 않지만 이제 좀 애들이 머리가 크면은 엄마 아빠가 학교 데려다 주려면 쪽팔려 오지마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약간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당황하고 쪽팔림을 느끼는 시기가 왔다. 그리고 따분. 이게 이제 그 보스족이라 그러잖아요. 주로 이제 삶에 약간 재미를 못 느끼고 따분하고 이런 애들이
애들이 굉장히 이제 지루해하고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넣어준 캐릭터고, 또 이제 엇나가면은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히키코모리가 되는 굉장히 주요한 요인이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엔비라 그래가지고 부러움, 남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시작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네 가지의 캐릭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는 좀 컸어요.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키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하키부가 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방학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주 스토리예요. 2는. 그래가지고 하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프로 운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를 캐나다에서 나와가지고 알지만, 북미에서 인기가 있는 스포츠는 이제 풋볼, 미식 축구죠. 미식 축구와 야구, 베이스볼, 그다음 바스켓볼, 농구와 하키가 이제 4대 종목인데, 사실 뭐 거의 그냥 미식 축구죠. 미식 축구 인기가 거의 탑이니까 아메리카에서는. 근데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하키는 이제 4위 정도 안에 들고, 뭐 캐나다로 하면은 캐나다가 이제 하키가 더 높을 수 있겠다. 축구 인기는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학교 다닐 때부터 특히 미식 축구 선수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뉴스 발굴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 때 조금 날고긴다 하는 애들은 이미 그 프로 선수단 스카우터들이 와가지고 다 봐두고 점 찍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도 약간 좀 이런 스포츠 명분에서 활동을 하도록 끌어당겨가지고 가고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테스트하는 이런 것들이 중학교 시절부터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거 북미 감성이 충분히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있는 녀석이 주인공이고 왼쪽에 있는 녀석들이 친구들인데, 중학교 때는 같은 학기 팀이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서로 호흡도 좋고 잘해. 그래서 지역에서 조금 실력 있는 코치가 와가지고, 야, 내가 여름에 하키 캠프를 열 건데 너네 와가지고 한번 검증받는 시간을 좀 겪어보렴.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프로가 될 수 있을지 해보자. 이러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이제 2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하키도 그렇고 모든 운동이 그렇겠지만 경쟁 관계가 있잖아요. 이 친구들도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거기에서 생겨나는 이런 감정선들을 이 브라니가 가스라이팅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이거를 지금 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내내 왕따가 될 거야. 그래서 너는 정말 처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거야. 또 하키에 대해서 이 친구들을 배신하면서 내가 좋은 행동을 취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나중에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을 배신하는 건 옳은 행동이야. 이러면서 마구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원래 있던 그 5명의 주인공들을 그 조정석에서 쫓아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2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좌충우돌 다시 주인공을 정상 궤도로 올리고자 하는 이 감정이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 담겨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이런 중간중간에 나오는 디테일한 요소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특히 2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비꼼, sarcasm이란 게 있어요. sarcasm. 비꼼의 계곡인가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말을 할 때 그래 너 잘났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듯이 얘기하는 게 있죠. 근데 이게 그 메아리가 울리면서 약간 좀 목소리가 막 이렇게 울리면서 약간 비꼬는 형태로 말하는 식으로 하는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고, 이런 사람 감정에 대한 거를 굉장히 의인화를 잘 시켜놓은 작품이고, 지금 9년 전에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최신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의 1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CG가 또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이런 캐릭터들도 많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3번째 나오는 이 따분이 같은 경우에는 극장판 내에서 이름이 불어예요. 불어로 에누인가 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더빙을 하신 분도 프랑스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런 더빙 같은 거에도 되게 디테일한 요소들을 많이 넣어놨다. 근데 지분은 가장 없습니다. 새로 나온 캐릭터 중에 지분이 가장 많은 애는 브란입니다. 브란이가 거의 한 신캐릭터 지분 중에 9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황이가 한 2%,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1.5%씩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 둘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슬픔이가 있잖아요. 슬픔이가 새로 나온 애들은 다 별로 경계하고 이러는데 이 당황이만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감독의 말로는 설정이라 그래요. 슬픔과 당황은 약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비슷한 종류의 상황을 연출하기 때문에 둘이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감독 코멘트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슬픔과 당황을 느끼는 순간은 거의 비슷한 순간이 많지 않을까. 사실 아까도 이렇게 쭉 얘기했지만 그 연령별 예매 분표를 보면은 이게 결코 그 10대 애들이 볼 만한 애니메이션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게 원을 9년 전에 봤는데 9년 전에 봤을 땐 승우가 없었을 때였거든. 그래가지고 애를 키우지 않는 상황에서 봤던 거였어.
근데 사실상 원은 애 키우는 내용이거든요. 원은 이 부모의 입장에서 애를 키웠을 때 애가 갖는 감정들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원을 봤을 때 내가 조금 그 몰입이 잘 안 됐어. 왜냐면 애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내용이라 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 2를 보기 위해 가지고 디즈니 플러스에 가가지고 원을 다시 봤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확실히 이게 조금 더 몰입이 되더라고. 왜냐면 그 애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아이들의 감정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2 같은 경우도 이 청소년기에 나오는 거에 대한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승우가 이제 9살이잖아. 승우도 이제 9살이 되면서 예전하고는 조금 이제 감정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야. 오늘도 이제 제가 출근하기 전에 보통은 이제 일요일에 엄마랑 같이 어딜 가서 놀거나 뭐 이랬어요. 뭐 스타필드 같은 데 가서 놀거나 이랬는데 자기는 안 간대.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 이제 친구들이랑 놀이터 가서 놀기로 했다라는 거야. 이게 그 애니메이션 안에도 나오는데 사춘기가 지나면은 어렸을 때는 부모를 생각하는 섬의 크기, 이제 감정의 섬이라 그러거든요. 부모를 생각하는 섬의 크기가 어렸을 때는 진짜 엄청 큽니다. 근데 사춘기가 가서 친구가 생긴다 하면은 막 요만해져.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랑 말락해진단 말이야. 근데 이거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감정이잖아. 왜냐하면 요새 그런 걸 느끼거든. 승우가 엄마 아빠랑 노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노는 거를 훨씬 더 재밌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는 거를 최근에는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면은 이제 이게 다 이해가 되죠. 결국 여기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육아를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30, 40대, 50대의 나이대에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이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굉장히 잘 봤습니다. 지금 4일 만에 누적 관객 135만이니까 뭐 200만, 300만 더 잘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 원이 500만을 찍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가 있을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추천드릴 만하고요. 어제 극장 갔을 때도 느낀 건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보다 2가 더 재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온 이 세 캐릭터들을 너무나 잘 표현을 하고 녹여놨기 때문에 재밌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인사이드 아웃 2 리뷰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고요. 추천드립니다. 보십시오. 원은 디즈니 플러스 있습니다. 그거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라프텔은 없어요. 아쉽겠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 라프텔을 보고 있죠. 아님 말고.